이번 시간은 제 3편입니다. 3편. 자, 여기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장의 일반적인 사항하고 2장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이론보다는 현장에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이 3편입니다. 3편. 그리고 이 내용은 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내용에 전부 다인데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일단 정리된 것이 이 책의 1장, 2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먼저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 항목은 이제 현장에 근무를 하시다가 아니면 위험물 안전관리를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현장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사항이 1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1장에 보시면은 1번의 위험물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위험물의 정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에. 자, 이 내용은 인화성, 발화성,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화성이라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 제4류 위험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화성은 제3류입니다. 3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죠. 위험물의 정의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옛날에는 옛날에 한 2003년도까지는 일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 이렇게 됐는데 2004년도 이후에 와서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조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이라는 얘기는 물론 여기에 이 등 말고 일단 위험물의 정의의 등 말고 그 나머지 등이 2개가 더 있는데 이 등은 시험 문제 종종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조소 등이라는 것은 제조소, 그 다음에 취급소, 그 다음에 저장소 3가지 종류가 일단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불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앞에 보면 일단 3편에 소방시설 설치해서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자, 이것은 물분무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 포 소화 설비. 자, 물론 물분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바뀐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미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 포 소화 설비.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 다음 할로겐화물 소화 설비, 할로겐화물 소화 설비, 그 다음 청정소화약제 소화 설비, 청정소화약제. 자, 그 다음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 강화액 소화설비, 이렇게 해서 일단 총 8종입니다. 8종. 자, 예를 들면 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들어간 것이 강화액 소화설비가 들어갔고 미분모 소화설비는 얼마 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입니다. 물. 자,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자,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청정 분말 강화액 소화설비에서 이 종류의 두 가지 제조소 등과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위험물의 취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현행 법령상에 쉽게 보면 소방서에 신고하느냐 신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일반 앞에 일반 건축물은 예를 들면 연면적과 층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각각의 소방시설 설치해야 한다. 모든 기준이 연면적과 층수가 나오는데 위험물은 기준은 일단 지정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가지 한 개 품목 한 개 품명만 제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지정수량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지정수량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저장소에 아니면은 하나의 위험을 만드는 공장에 일단 위험물을 여러 개 쓰게 되면은 그것은 각각의 저장량이나 취급량이나 사용량 나누기 지정수량을 해서 전체 합한 양은 뭐냐 일단 지정수량의 배수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일단 별표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은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 개 품목이 아니고 2개 이상의 품목일 때는 지정수량이라고 보다는 지정수량의 배수다 이렇게 봐요. 배수. 해서 일단 한 개면은 일단 지정수량 이상,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이 되면은 지정수량 배수가 1 이상입니다. 1 이상. 이 계산했을 때 1이 넘으면 일단 지정수량 이상이다 아니면 지정수량 배수가 1이 넘는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위험물법에 따라야 돼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일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 법에 일단 적용을 받게 되면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일단 기업주는 가능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양을 많이 제정하게 되면은 일단 규제를 받습니다. 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일단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선 제조소 등을 신축을 해야 되겠죠.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물론 건물 짓게 되면 바로 돈이 들어가죠. 이 건물 짓는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상에 나와 있는 법령의 규정에 맞게끔 일단 신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저 외곽지에 가면 일단 주유지급소에서 주유소 있죠. 그 주유소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별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다 맞아야만이 그래야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줘요. 그 규정이 맞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신축을 해서 일단 신축을 할 때 물론 소방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험물 재수등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예를 들면 공사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완공을 하게 되면 완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일단 신축이 끝나면 완공검사 받습니다. 이 완공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위험물 입고하느냐 입고는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일단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회사나 그 주유소에 일단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로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물은 오로지 현행법에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취급을 할 때 참여하라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설비 기사나 아니면 일단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단 방화관리자 선임이 되어 있으면은 그 건물에 예를 들면 무슨 뭐 할 때 일단 같이 있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위험물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완공검사에서 완공검사 필증이 나오고 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이 입고되고 위험물을 일단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한 그 없는 상태, 미선임한 상태는 위험물 취급할 수 없다 해서 현행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이상이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미만입니다.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휘발유 같으면은 1석유의 일단 비수용성입니다. 200리터. 200리터를 200리터를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소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199.9리터를 저장하면 숫자 개념상으로 200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도우 조례 기준입니다. 시도우 조례 기준은 가장 쉽게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돈이 안 든다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정수량 미만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예를 들면 생산량은 많은 양을 생산해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위험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정수량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공정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화학 공정이라면은 일단 지정수량 미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3번에 보시면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2번에 보시면 지정수량 미만에서 이 규정은 어느 규정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 시도우조례,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 일단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우조례,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 예를 들면 현행 법령상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아니고 소방에 일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급 방화관리 대상물, 예를 들면 11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인데, 옛날에는 위험물로 난방을 했지만 지금은 깨수라기 때문에 일단 위험물은 일반 건축물에는 뭐 큰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화학 공장의 건물이 일단 부지가 커서 예를 들면 위험물 만드는 공장에 위험물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예를 들면 소방으로 봤을 때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방설비 기사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방화관리자는 선임을 할 수 있으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안 됩니다. 그 반면에 위험물 기능사를 가지고 그 회사, 그 공장에 우선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됐다는 증명이 들어가면은 그 위험물 기능사 하나를 가지고 방화관리자도 같이 선임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무조건 위험물에 관련되는 자격증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저 위험물 기능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교육이수자. 이 책 내 현행 법령상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이건 수첩이라고 해요, 수첩.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이것은 3년입니다. 3년 이상. 소방공무원에서 3년 이상 하면은 일단 경력자에서 수첩이 되는데, 이 안전관리 교육이수하고 소방공무원은 이것은 사료 위험물밖에 안 됩니다.
사료 위험물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가진 사람이고, 이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증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단 전유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전유라는 것은 1류부터 6류까지죠. 1류부터 6류까지 해서 2012년도 1월 1일부터 일단 위험물 기능사가 6개 자격증이 아니고 1개 자격증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위험물 기능사 1류, 그 다음 뭐 2류, 3류, 4류, 5류, 6류에서 위험물 기능사가 6개인데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위험물 기능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1류부터 6류까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규제는 약간 좀 틀립니다. 뒷면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자, 이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안전관리자 일단 선임은 누가 하느냐? 일단 선임권자는 예를 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한 공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안 준다. 저쪽에 가니까 많이 준다. 옮기겠다. 할 때 예를 들면 옮겼죠. 옮기고 나서 예를 들면 또 다시 선임을 하는데, 자, 우선 먼저 해임이나 퇴직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뭐 A라는 사람이 난 그만두고 나가겠다. 아니면 일단 저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해임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해임이나 퇴직이니까 여기에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이거 해임 신고입니다. 응? 해임 신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방화관리자 해임 신고는 현행 법령상으로 없습니다만은 위험물은 예를 들면 그만두고 나갔을 때 14일 이내 소방서에 해임 신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일단 소방서에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해임 신고가 일단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끝났습니다. 신고 끝났으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갔으면은 이 사람이 일단 30일 이내에 위험물 여기는 이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아니면은 교육이사, 그다음 소방공무 경영자 이 얘기는 일단 사료 위험물일 때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입사하는 건 일단 서류상으로 남아야 돼요. 이 서류상으로 남는다는 얘기 뭡니까? 4대 보험이죠. 보험상으로 남게 되면은 일단 30일 이내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5월 1일 날 그만두었다면 5월 30일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거기서는 원래 보면은 그 다음 날부터 하루로 보는데 일단 소방서에 보면 일단 그날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날로부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만둔 날짜로 해서 30일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가서 선임 신고해야 돼. 선임 신고. 그러면은 위험물 취급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그러면 선임 신고를 하고 나서 위험물을 취급할 거냐? 아니면은 그 회사에 입사해서 할 거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위험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는 안 되었지만은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만은 업무는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14일 이내 해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30일 이내에 일단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신고라는 그것은 일단 날짜가 주어집니다. 14일 그 다음에 30일 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날짜가 그 다음 날에는 14일이 되는데 15일째 들어가면 가태로 나옵니다. 가태로. 이 물론 그것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 틀린데 뭐 50만 원, 그다음에 한 달이 넘어가면은 뭐 적어도 100만 원,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날짜가 주어지는 것은 가태료가 주어진다. 그 날짜를 꼭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신고는 여기는 일단 소방서에 선임신고, 해임신고인데 이 책 내용이 2번에 보시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안전관리자가 업무상으로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30일이 넘게 되면은 안전관리자 한 명 더 선임해놓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0일이 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간다. 예를 들면 29일이나 일단 29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할 때는 그 사이에 위험을 안전관리자 업무는 누가 하느냐 해서 거기 보시면 5번에 대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위험을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지정 기간이 일단 30일을 넘길 수가 없다. 현행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5번의 예방 규정입니다. 자, 이거 위험물에서는 예방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방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소방계획서는 거의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해서 예방 규정은 물론 이 항목도 시험 문제에 일단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 예방 규정을 예를 들면 재수생에 전부 다 할 거냐, 그것은 아니다. 해서 일정 규모 이상 큰 규모, 일단 위험성이 있는 데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